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제부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 시험지는 기흥고 2009학년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거니까 이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문제들은 좀 강의를 몇 차례 들어가면서 실력을 좀 쌓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번 유형에 있는 문제인데, 3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당식 4차함수를 인수분해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주어진 4차식은 짝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복 2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복 2차식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2차식처럼 2차 방정식처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풀이법인데, 요번 문제들은 좀 쉬운 게 나왔네요. 문제 한번 좀 살펴볼까요? x 4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데, 이걸 굳이 치환까지 할 필요 없이 1, 1에 4, 6, 24 2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한 번 더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한 이 부분하고 일치되는 모양이 됐죠. 자, 일단은 x 플러스 2 똑같고, 그 다음 같아지려면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같아져야 되는데, 우와, 여기 1차 부분이 없네요. b 값은 0. 마이너스 c가 6이라는 얘기는 c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돼서 최종 구하라는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8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 풀이한 것은 2차식 형태를 이용해서 그냥 인수분해되는 모양이라면, x제곱 빼기 x제곱 이런 형태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이제 어떤 형태가 있죠?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얘를 잘 들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있다. 이런 거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인수분해는 안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x 4제곱 부분하고 9하고 4제곱 9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6x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가 과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요 플러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6x 제곱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에 애초에 있던 이것까지 해주니까 마이너스 9x 제곱.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여기는 3x의 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드디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건 예 드는 거라서 선생님이 굳이 답까지 써야 되나? x제곱 일단 쓸까요? 더하기 할 때 3x를 쓰면 되겠고, 빼기 할 때 3x를 또 쓰면 되겠죠. 으쌰, 섬자가 잘 안 써지네. 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복 2차식 인수분해는, 자, 그냥 인수분해되는 결과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하는 이 형태가 있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잘 인식해서 문제 풀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5번 문제 출발합니다. 당식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때 ab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식을 나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나머지 정리 원리 좀 살펴볼까요? 나머지 정리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식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을 이렇게 1차로 나눴을 때, 기본 원리는 1차예요.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나머지 r을 구하자, 이런 거 듣는데, 사실 나머지 정리 문제는 이 식을 쓰는 것만 잘해도 문제 60%는 풀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원리가 뭐였죠? 이 부분을 0되게 만들어가는 숫자, 적당한 숫자 알파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f 알파는 여긴 0되니까 뒤쪽에 r이 나온다 해서 이런 식을 쓰자. 그러면은 문제풀이는 한 80% 끝난다. 이게 이제 제 지론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는 식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개도 있고 3개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어렵게 되겠지만 그때그때 그에 맞는 식들을 쓰면 풀이가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 문제 풀이 5번을 풀면서 한번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식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이 녀석을 자 인수분해해서 쓰는 센스 나누어 떨어진다 qx 물론 나머지는 없는 거죠. 자, 0이니까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자 해서 이 식을 쓰게 되면 지금 이제 식이 하나니까 이것만 잘 써도 문제풀이에 아까 얼마? 60%로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엔 이제 풀이 원리 이거 나눠주는 부분을 어떻게 되게 0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들을 잘 대입하자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것들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숫자부터 대입할까요? 자 2부터 한번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 8 4, 5, 20 그 다음 2a 플러스 b 이쪽은 오른쪽은 당연히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5, 20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역시 0 이렇게 처리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식이 있는데 그냥 곧바로 여기서 하죠. 뭐 합을 구하게 되면 지워지고 40 2b 0 이렇게 나오니까 됐습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번은 차를 구해볼까요? 차를 구해보니까 더하게 되면서 16 되고 20은 사라지고 여기가 4a가 처리되고 b는 사라지고 0이고 그래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뭐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0 이렇게 돼서 정답은 16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기까지 식이 나오면 한 80%는 풀었고 나온 식 가지고 자, 조금 이제 연산하게 되면 최종 답까지 구해간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이제 시험에는 꼭 한 문제가 출제될 건데 지금 기운고는 그 중에서 좀 약간 여기서는 좀 쉬운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 쉬운 문제들을 공부해가면서 원리 자체를 잘 기억해서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까지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문제 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풀 문항은 8번이네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 와우.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 a분의 c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걸 또 이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 곱셈 공식에서 했던 거.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됐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했던 이런 공부하고 두 가지 이론들을 좀 결합시켜서 문제를 좀 풀게 시켰네요. 자 우선 답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두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니까 2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 다음 우셔 a분의 c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고요? 2분의 1 이렇게 자 이런 그럼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 이곳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8 3 곱하기 이곳에 대입하면 2분의 1 이곳에 대입하면 또 2 이제 약분이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 5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최종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5로 계산됐고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또 얼마인가요?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니까 자 이걸 계산해 달라 그러니까 2분의 11 이렇게 계산되네요. 자 답은 좀 이렇게 해서 쉽게 끝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어떤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게 두근 합 이게 맞나요? 이게 a분의 b? 맞나요 이게? 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 공부가 사실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2차 방정식 이론은 실은 어디서 나왔냐면 근위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곳에서 좀 나온 건데 이때 이제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되겠죠. 이때 이제 이쪽 거를 좀 알파라고 하고 이쪽 거를 뭐 베타라고 해준다라고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실제 이 두 개를 지금 더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a분의
자, 마이너스 b 더하기 되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 뒤쪽에 루트는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니까 합하면 이제 사라져서 이쪽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가 이제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거겠고. 그럼 알파 베타는요? 이제 둘을 또 이제 곱하기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4a 제곱이 되겠고. 우와, 여기가 뭐가 되죠? 합차 공식이죠.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루트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4a 제곱에 b 제곱이 되겠고, 루트는 제곱하면 안에 있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대로 풀려 나오면 되죠. 이렇게 괄호에서 b 제곱 사라지고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써볼까요? 그러면 4a 제곱에 부호 바뀌어서 4ac 이렇게 되는데 4 지워지고 a 하나 지워지니까 a분의 c가 됐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이 사실 좀 더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걸 이제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다 보면 나중에 응용 문제에 이 과정 자체에 해당하는 변형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 근과 계시의 관계에서 따로 다른 이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에서 만나시고,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또 문제풀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가서 좋은 풀이 또 한번 해볼까요? 기운고 9번 문제.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우와, 괴상망측한 것이 A 곱하기 B로. 자, 근데 아주 중요한 힌트는 좀 나타나져 있나요? 이때 A 플러스 B 값은 어떻게 되느냐? 16 보이시죠? 와우.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 16을 뭐 이렇게 T 이런 식으로 치환하게 되면 4579라는 숫자는 t의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자, 뭐 이렇게 표현됐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자, 이렇게 a 곱하기 b란 얘기는 곱으로 나타내줬다. 즉 무슨 뜻이죠? 자, 인수분해를 해서 표현해줬다 라는 뜻으로 이 문제를 좀 해석해서, 즉 인수분해 문제를 교묘하게 낸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이 존재해 주는데, 이런 것들은 등장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더라? 인수분해 또는 곱셈 공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형태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잘 풀이할 수 있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그런 항목이죠. 자, 지금은 곱하기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이제 인수분해니까 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풀이 원리들 좀 기억하시나요? 첫째, 공식 이용. 큰 골격만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여러 문자 되어 있다. 어떻게 한다?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 그 다음 셋째, 고차식. 뭘 해야 되겠다? 조립제법이다. 이런 원리들 좀 기억하시죠? 자, 지금은 3차 되어 있으니까 1, 2, 마 2, 그 다음 얼마죠? 3. 자, 어떤 숫자가 될까요? 자, 조립제법 볼 때 이제 요거 약수인데 1은 당연히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쯤 한번 해볼까요? 3 마이너스 3점 해볼까요? 자,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러니까 1 되고 마이너스 3. 우와,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눠 떨어지니까 요거로 이제 인수분해가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이 t 플러스 3, 그 다음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은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즉 a 곱하기 b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값이 16이었으니까 이 값을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3 이런 형태하고 16제곱 빼기 16 더하기 1 이런 형태니까, 와, 이건 19인데 여기 산수가 좀 만만치 않네요. 16제곱이 와 2의 8제곱이니까 256인가요? 자, 256 빼기 16 그러면 240 해서 얼마가 되죠? 241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휴,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계산이 조금 그럭저럭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때 나온 두 개의 숫자를 이제 더하기 해달라 그러니까 19하고 241 요 녀석을 더하기 해서, 와, 산수는 좀 깔끔하게 되겠네요. 자, 260 이런 형태로 답이 얻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인수분해가 나와서 인수분해 원리들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줬고, 자,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또는 곱셈 공식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판단하는 거. 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11번 문제 출발합니다. 자, 복소수에 대해서 짜잔 계산한 결과 1이 되게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와우, 복소수 계산하기 아주 불편한 모양 형태가 나왔네요. 자, 이 녀석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일단은 유리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i가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i를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3 플러스 루트 2i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i.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분모는 자,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2가 되겠고, 그 다음 빼기 해주고 요 녀석을 또 합차 공식 형태니까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됐고, 자, 위쪽은 어떻게 됩니까? 짜잔 곱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루트 2 i제곱에 플러스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또 이렇게 곱하기 하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i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11 마이너스 11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우와, 계산해 놓고 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i였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게 되려니까, 자, 여기에다가 그 다음 이제 즉 이 문제에 주어진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i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1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가 되죠? 우리가 실은 i하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데, 그러면 i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기 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i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1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즉 이 결과가 뭐 이렇게 이제 요것을 생각해서 이제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i 이렇게 풀리는 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예 이제 뭐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i분의 1이니까 이걸 유리화해서 마이너스 i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최종 결론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는 그 n. 자, 이 녀석을 52i 자연수에서 찾아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럼 n이 언제가 되죠? 일단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i도 알아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i 1제곱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을 하면 i, 마이너스 i의 4제곱을 하면 1,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의 첫 번째 숫자, 그러니까 1, 4번 가니까 5, 또 4번 더 가니까 9, 4번 더 가니까 13, 뭐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숫자들을 좀 어떻게 좀 잘 표현하는 방법 없나요? 이건 이제 4n-3 이렇게 해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8 빼기 3에서 5 이렇게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4n 이런 식으로 해서요. 됐습니까? 이 숫자가 50보다는 작아져야 되겠다. 그럼 이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얼마가 들어가면요? 13이 들어가면 52 빼기 3이니까 49 해서 이제 13까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3개다 라는 게 이 문제 풀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도대체 이 문제는 무엇을 배우는 거죠? 자, 뒷배경 이론 좀 살펴볼까요? 그래야 이제 다음에 또 다르게 응용된 문제도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실은 i 부분은 제곱하면은 i 제곱은 1 되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은 1 이렇게 해서 규칙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뭐 규칙이 있었죠. 마이너스 i.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인데, 여러분들이 맨날 i의 뭐 몇 제곱 이런 거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좀 이론을 정리해 보면 i라는 파트 부분은 1-i 분의 1 플러스 i. 사실 이걸 유리화하게 되면 i가 되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i가 되는. 자, 이런 문제들은 시험 대비하면서 많이 봤던 항목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항목 하나 제공해 드릴까요? a-bi 분의 b 플러스 ai.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i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산수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3-4i 분의 4 플러스 3i 뭐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유리화할 때 분모는 뭐 3제곱 4제곱 해서 25가 되겠고, 이곳에 4 플러스 3i에 뭐 3 플러스 4i가 곱하게 될 건데, 보게 되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12, 이쪽에선 또 빼기 12 해서 이제 이건 지워질 거고, 이쪽에 9, 이쪽에 16 플러스 i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이게 이제 25, 25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i 있으니까 i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묘하죠? 하하.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렵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i 부분도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여러분들이 유효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유리 한번 해보세요. a 플러스 bi 분의 b 마이너스 ai. 이 부분. 이게 이제 가장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문제 형태의 숫자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숫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부호가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 놓고 루트 2 마이너스 3i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은 3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끄집어내는 상태에서 a 마이너스 bi 분의 b 플러스 ai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이 i 처리돼서 마이너스 i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쌤은 알고 있었죠. 부럽죠? 자, 그래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론 정리 부분이 이래 이제 무서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i의 2020제곱을 풀어라. 쉽거든요. 네 번마다 규칙인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녀석의 2020제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 녀석의 2배 하게 되니까 4040은 어떨까? 이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래도 여러 문제집에 실려 있는 건데 이쯤이 좀 쉬운 거라고 출제자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변형된 어려운 문제 형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운고 선생님께서 아주 루트까지 들어간 좀 산수가 좀 불편해 보이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셨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연산해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좀 독특한 문제를 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라는 사실도 좀 기억해서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어려운 문제도 좀 쉽게 해결되죠? 왜냐면요, 저는 즐겁게 수학하는 랑랑락 김낙헌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응고 12번 문제. 두 복소수 알파 베타, 결례 복소수 알파바 베타바.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시오. 복소수 이론 OX 형태 문제 유형.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형태죠. 자, 하지만 힘내서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 기억.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실수면, 자, 이런 거죠. 알파를 a 플러스 bi 이렇게 놓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알파 제곱은 제곱하는 거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2abi. 계산이 하는 방법이 조금 색다른가요? 선생님 실수 부분 먼저 쓰고 허수 부분 나중에 썼으니까 조금 이런 형태대로 쓰는 걸 익히면 여러분들 좀 보탬이 될 거예요.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가지고 산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실수 부분 a 제곱 빼기 a 더하기 b 제곱 됐고, 허수 부분 2ab 그 다음에 빼기 b i 됐죠.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이 되고 싶다? 실수가 되고 싶다. 그럼 이쪽 부분이 뭐가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자, b 공통의 2a-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0 되는 거니까 b 값이 0이거나 a 값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애초에 알파는 뭘까요? 자, a 플러스 bi였는데 b가 0이라는 얘기는 a 이렇게 생겼다. 자, 이쪽은 2분의 1 끝. 아, b는 모르니까 bi. 자, 그럼 알파바는요 그대로 i 되겠고, 이쪽 알파바는 2분의 1 마이너스 bi라. 그러면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생기는데,
알파 더하기 알파바 둘을 더하게 해주면 1입니까? 저 오른쪽 거는요 더하기 하게 되면은 뒤쪽에 켤레복수 쓰니까 자 이쪽은 지워지고 요쪽 거 탁 남아서 1 되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쪽은요 좌측은요 이거 2a가 되죠. 2a 이 부분이 1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나요? 자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니은요. 자 니은 문제를 설명하려면 베타도 나오니까 알파는 뭐 위에 했던 이거라고 칠 때 베타는 또 이렇게 하나를 더 써야 되겠네요. x 플러스 yi 다른 거 하나 더 쓰고 이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둘을 더하게 해주니까 실수 부분 됐고 허수 부분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곱하기 이 둘을 이제 곱하기 해야 되는데 실수 부분 곱하기 그 다음 허수 부분 곱하기 마이너스 by 자 그 다음 쩍쩍 실수 허수 실수 싫어 이렇게 했고 싫어 싫으면 안 되고 자 bx 플러스 ay i 곱하기 하는 방법 좀 보셨습니까? 자 이런 게 좀 곱하기 하면서 정리까지 하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모두 실수. 자 b 플러스 y가 0이니까 y 값은 마이너스 b. 자 요것도 0이다. 좀 복잡한데 bx 더하기 a b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니까 오 빼기 a b는 채로 자 그럼 b 공통 x 마이너스 a는 0. 자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또 b 값이 0이거나 x는 a 이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니까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죠? 이때 알파라는 것은 a 플러스 bi인데 자, 사라져서 a 우와 그럼 베타는요 x 플러스 아까 y가 뭐였죠? 와우 마이너스 bi 되는데 0이니까 x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 오른쪽 경우는요 알파는 a 플러스 bi 자 베타는 와 x 써야 되는데 x가 a라고 했으니까 a 그 다음 yi 써야 되는데 y 값이 뭐였죠? 마이너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bi 해서 역시 이렇게 두 종류 형태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렇게 되면 이제 자 베타가 알파 바입니까? 물어봤네요. 이쪽은 켤레복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좌측은요? 켤레복수가 되려면 A하고 X하고 결과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죠? 안타깝습니다. 이쪽 때문에 또 안 됐습니다. 우와! 그럼 이제 답을 알고 푸네요. 정답은 디귿이네요, 디귿. 자, 디귿은 뭘까요? 자, 디귿은 베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베타 바가 X 마이너스 yi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타 플러스 베타 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y는 지워지니까 2x다. 근데 이게 0이다. 즉 x가 0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x가 0이니까 yi 이렇게 나오겠죠. 자, i만 있으니까 이건 뭐다? 순허수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풀이를 해서 이제 마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몹시 싫어하는 형태들이에요. 뭐 이렇게 뭐 산수하고 숫자 가지고 산수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하실 텐데 문자 가지고 해서 산수하는 거니까 조금 좀 힘들어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침착하게 이런 문제들도 이제 몇 문항 풀어가면서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적응 좀 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 문제는 반복 연습해서 다음에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어쨌든 좀 풀이는 좀 마음에 드셨나요? 자, 어려운 과정이었으니까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반복해서 학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무슨 문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는데 두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조건은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나머지 정리 관련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식을 쓰면 되는 거죠.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다. 명심하세요. 나머지 정리는 지금 쓴 요 표현 형태 이 식을 쓰느냐 못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연습이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원리가 이곳을 0되게 하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였으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f1은 1이다. 이렇게 이제 곧바로 쓰셔도 되고요. 좀 잘 안 되면 이 과정 거쳐서 어쨌든 나머지 정리는 이 형태라는 것 좀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 자 다음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fx는 0이니까 는 0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근이 2p 플러스 i다. 자, 근데 이제 실수 계수다. 이런 계수가 실수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i, 즉 복소수 형태의 근을 가지면 2p 마이너스 i. 야, 이렇게 켤레 근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이제 이 두 가지 이론을 자, 위쪽에 나머지 정리하고 아래쪽에 이런 이론을 결합시켜서 그런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이제 F1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된 결과가 1이다. 그럼 A 플러스 B는 이꼴 0이다. 이런 관계가 하나 나왔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두 근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죠. 두 근의 합하면 이제 4P인데 그 4P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이거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4p 제곱 빼기에 i 제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이 결과는 뭐다? a분의 c 이런 패턴이었으니까 b다. 그래서 이제 관계식 두 개가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b 값은 이꼴 이제 마이너스의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이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하하 b 값하고 마이너스 a 값하고 같으니까 즉 4p 제곱 더하기 1은 또 4p 이항시키니까 아, 이것도 써야 되나요? 아, 곧바로 인수분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곱해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p 값이 얼마로 나왔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럼 2분의 1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2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을 어느 쪽에 대입할까? 이쪽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볼까요? 자, 그렇게 했더니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 b 값은 자, 이곳에 있었으니까 b 값은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 되면 이제 fx가 x제곱 플러스 ax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종 fx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평범한 계통이지만 이론이 이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보면 되겠죠. 나머지 정리 원리 그 다음 혈렉은 갖는 두 가지 이론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좀 무난한 풀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락쌤의 기출문제 풀이 기운고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2차 함수 그 다음 직선. 자, 근데 이제 접한다. 자, 어떻게 풀이를 진행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만난다 라고 돼 있으면 x제곱 더하기 ax y 값이죠. 이쪽은 2bx 더하기 b-1의 제곱 역시 y 값이죠. 두 개의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이항시켜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항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나요? a-2bx 빼기 b-1의 제곱 문자로.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그런 내용이 되는데 자, 다시 문제의 뜻을 좀 더 정교해 보면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근이 몇 개가 되겠다? 하나, 즉 x좌표가 하나가 된다. 즉 요 녀석의 근이 한 개가 돼야 되겠다. 즉 중근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어떤 풀이 했나요? 중근? 당연히 판별식 t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잘했나요? b제곱 마이너스인데 이쪽이 마이너스에서 다시 뭐? 플러스로 바꿔가면서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기본 이론 틀만 이제 잘 지켜가면 되는 거. 중근 근한계 판별식 t 제로. 자, 정리된 식이 아주 독특하게 나왔네요. 어떻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개의 값들을 더하기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2b-a가 0이니까 a 값은 2b다 이렇게 되는데 뒤쪽에서는 b-1이 0이니까 b 값이 1이에요. 와우, 그냥 결과들이 다 나온 거죠. a 값 1, 그 다음 b 값 2. 근데 이제 문제에서 또 뭐 하라? a, b를 곱하라. 그랬으면 이 결과 2. 우와, 진짜 무난한 문제풀이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본적인 개념,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사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론은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사이 관계죠. 이렇게 접하면 근 하나. 이 이론이 이제 조금 발전돼서 직선으로 옮겨져 있지만 두려움할 필요 없이 역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다시 원래 문제인 이쪽 이론을 적용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잘 마무리됐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실근 알파 베타다. 이제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네요. 무엇을 조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1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하하,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수식들이 등장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 형태로 계산 찾아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배의 m-1 됐습니까? 알파 베타 a분의 c 오, 좀 길어지네요.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다. 일단 정리됐습니까? 자, 이 결과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부터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 됐습니까? 마이너스까지 처리해 주는 게 좋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음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그냥 2배의 m-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쪽에 더하기 1 이 부분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좀 정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m제곱 마이너스 3m 대 플러스 2m이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럼 이제 뒤에 남아있는 1만 딱 써주면 일단 식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m에 대한 2차식이 됐는데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를 떠올려라 이런 얘기했고 으쌰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값을 2분의 1을 이곳에다가 대입했더니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뒤쪽에 더하기 1 해서 정답 4분의 3이 되겠다 라는 풀이가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풀이 할 때 꼭지점의 x좌표를 좀 빨리 구하고 이 부분을 완전제곱식으로 완전제곱식 형태로 정리를 하지 않고도 지금 풀이하고 있는 걸 보여줬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약간 고등학교적인 풀이를 보여준 건데 이 풀이법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 나오면 뭐 m 제곱 빼기 m이니까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1에서 이 부분이 m-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뭐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 뭐 틀린 거 아니고요. 잘 하시는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적인 풀이를 하다 보면 2차 함수의 모양을 보고 판단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라는 뜻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완전 제곱을 반드시 정리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을 때 2차 함수 할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y는 이렇게 줘준 2차 함수에서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분명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해서 이제 꼭지점 좌표 공부할 때 해서 분명히 이 학습들을 했는데 이용을 잘 못하고 있죠. 우리가 2차 함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꼭지점을 딱 찍고 이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하면서 이제 모양 잡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풀이 진행하는 이런 형태들이었으니까 이 꼭지점 x좌표를 빨리 좀 판단한다면 대체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습관을 들여서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더니 2분의 1 이렇게 빨리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꼭지점 y좌표는 이 x값을 주어진 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완전 제곱으로 풀이하는 거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거고 사실 뭐 큰 차이는 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꼭지점 x좌표를 이용하는 풀이 좀 여러분들도 좀 잘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문제 정답 4분의 3 이라는 말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운고 18번 문항. 야, 문장이 긴 거 보니까 응용 문제 같아 보이네요. 자, 직사각형 ABCD 꼭지점 AT는 이 참수 그래프 위에 있고 BC는 X축 위에 있다.
이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그리고 이때의 BC의 길이를 각각 구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니까 함수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함수가 뭐 복잡한 식이 아니라 좀 간단하게 됐네요. 특히 이제 1차항이 없으니까. 자, 최고차가 음이니까 그래프 모양 이렇게 잡아서 그려가는데 자, 물론 이제 x축으로 x축, y축 잡아주게 되면 저기 y축 여기 3 이렇게 대략 모양이 됐습니까? 꼭지점 x좌표가 0이어서 y값이 0인 이런 곳에 이제 꼭지점이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됐습니까? AD는 어디에 있고 그래프에 있고 BC는 자, 그래서 이제 뭐 A, B, C, D 뭐 이런 식 모양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돼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둘레의 길이 그다음에 BC 길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문장이 길다거나 혹은 지금은 그림이 제공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림 제공되어 있다고 했을 때 긴장한다거나 그런 일만 발생하지 않으면 잘 풀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 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점, 가급적이면 일사분면에 이런 점이 좋겠죠. 좌표 이런 거 하나만 다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 문제풀이 한 50% 가까이 끝난 것걸요? 좀 과장됐나요? 근데 이제 좌표 잡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둘레의 길이. 자, 그러면 요 길이가 x란 뜻이고 요 길이가 y란 뜻이에요. 그럼 이런 x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둘레의 길이. 그래서 이 x 값이 4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y는 몇 개 있을까요? 2개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의 좌표 찍으면 둘레의 길이라는 이런 표현이 그리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4x는 어쩔 수 없이 4x지만 이 y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x, y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곳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을 대입해 달라.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됐습니까? 계산해서 플러스 6 이렇게 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최고차가 음인 2차 함수. 방금 전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 주니까 얼마? 2분의 1. 그리고 이 값을 이제 대입하면 되죠. 자, 2분의 1을 이곳에 대입하니까 4분의 1에 짜잔 됐고 2분의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 됐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계산해서 얼마? 7. 됐습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7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BC 길이. BC 이 길이요? 아까 여기를 x라고 했으면 이것도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BC 길이라는 것은 2x가 되겠고 아까 x가 2분의 1일 때 최대였으니까 그때 이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서 이 값은 정답은 8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 무난한 문제들이 계속 되다가 그나마 좀 응용 문제 해서 레벨을 조금 높인 문제였지만 자, 도형 나왔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좌표 표시해 가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그런 것들은 아직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그런 단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제 이 함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좌표 잡는 이런 방법들 조금 신경 쓰시면 잘 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좀 어려우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지점 x좌표는 이렇게 좀 쉽게 처리하는 것들이 문제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고 19번 문항 논술하시오. 와, 드디어 이제 서술형 문제가 됐네요. 자, 서술형 문제 긴장해가면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제곱항의 개수가 2인 3참수. 와, 차수가 또 높아졌는데 이 식들은 또 뭡니까? 아하 이런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3참수에서 미지수가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미지수가 3개인데 정보가 3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들을 이곳에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제발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던 이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학원 옮기세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이 주어진 값하고 요 값,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이걸 살펴서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학원에 여러분들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제가 바라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대입해서 이런 풀이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값이 전부 몇 배가 되죠? 2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특징은 fx는 이퀄 2x다 라는 이런 형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 빼기 2x는 0 이렇게 되는, 만약에 새로운 함수 hx가 있다라고 치면 이 h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2를 집어넣거나 3을 집어넣을 때 이게 다 0이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숫자들이 바로 근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hx는 근이 되니까, 대신 fx가 있었으니까 차수에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여기 최고차 계수 2를 이용해서 2 써주고, 근이니까 해서 hx가 딱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같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fx는 그럼 어떻게 되면 되죠? 이 식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를 이항시켜서 플러스 2x로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fx라는 식을 구한 거죠. 좀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먼저 주어진 식이 되게 되면, 물론 우리가 가끔은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 문제들은 이런 관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측으로 풀어야 될 것은 뭐 기초 공부할 때 이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은 요 숫자에 2배 되는 관계 x를 집어넣으면 2x가 되겠다. 이항시켜 놓으니까 당연히 는 0이 될 거고요.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 줬다. 그러면 그 함수는 이런 숫자를 집어넣을 때 0이 된다. 즉 근이 된다. 함수 만들었다. 그래서 fx를 정리했다. 이런 절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라는 것은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를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2 마이너스 2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5.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네요. 20에다가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4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44. 이렇게 이제 답이 얻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기흥고에서 서술형에 오니까 드디어 간만에 아주 훌륭한 문제 하나가 등장했네요. 지금 이 문제 중간 과정 나온 부분이 이제 수학적인 그런 논리 과정이 적용된 거라서 다시 뭐 2번 정도 설명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하셔서 좋은 풀이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부디 잘 이해됐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풀다 보니 어느덧 20번 기흥고 기출문제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뭘까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소수. 야, 두 근이 소수. 이때 b 최대값을 구하고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이 소수라는 특징이 있는 이 문제 풀이. 자,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니까 a분의 16 알파 베터 a분의 c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이 문제 처리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수라고 했으니까 소수에는 어떤 숫자들이 있죠? 1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2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죠. 2, 3, 5, 7, 9는 안 되고 11, 13 이렇게 가는 이런 숫자들이죠.
자, 됐습니다. 왜 이걸 좀 적었죠? 문제에서 소수라고 했으니까 적어 본 거고요. 물론 또 소수 더하기 해줘서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2, 3, 5, 7, 11, 13 이런 거 가지고 더하기 곱하기 해서 나온 이 결과 뭐 음수 나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 얘네들이 뭐가 돼야 되겠다?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 위쪽에서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A라는 숫자는 16의 약수들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A 값이 우선 쉬운 1일 때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6 알파 베타는 얘가 1이었으니까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수 더하기 해서 16 우선 33이 보이네요. 3하고 13 그러면 이쪽 곱하기 한 결과는 39 또 뭐가 보이죠? 와우 51 곱하기 해주면 55 이렇게 이제 B 값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A 값이 2가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알파 베타는 2분의 B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소수 더하기해서 8 3 5 3과 5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죠? 15 그럼 B 값은 얼마? 30 이렇게 되겠네요. A 값이 그 다음 뭐가 있죠? 4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4분의 B 더하기해서 4 되는 이런 방법 이 방법이 있네요. 2 그럼 여기 4 B 값은 얼마? 16 B 값이 점점 작아지는데 하나 좀 더 해볼까요? 그 다음 뭐가 있죠? 8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8 되는 숫자 역시 이거밖에 없네요. 나오나요? 뭐가 있을까요? 소수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뜸 생각해봐도 두 개 소수 더하기 해서 2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1 더하기가 2인데 그것도 안 되고 와우. 그 다음은 A 값이 얼마? 16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소수 두 개도 이미 아까 풀이는 끝난 거죠. 최대값을 구하라 55가 정답이었던 거 맞습니까? 되셨죠? 그럼 55였다. 자, 논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일이 조사하시오 라는 뜻 같습니다. 됐습니까? 기운고 문제에서도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보이네요. 어쨌든 기운고 문제들 여러 문제를 살펴봤는데 잘 또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준비 또 해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 잘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자, 이상 기운고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랑랑락